다음은 자율분류기술서 작성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자율분류기술서 작성에 대해 어려워하시는데요. 순서대로 작성하다 보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한번 신설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코드 관리, 자율분류기술서, 자율분류기술서 작성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이 팝업창 바로 이렇게 오늘 하루 안 보기 눌러서 끄실 수 있는데요. 바로 닫지 마시고 그래도 내용 한번 읽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율분류기술서 작성 메뉴에 들어오시면 신설, 통합, 분리, 변경, 폐지 이렇게 5개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일단 저와 함께 같이 신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조사년도 여기는 해당하는 연도의 차수 선택하여 주시면 되고요. 이제 선생님들 대학을 여기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대학 구분에서 학부인지 대학원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설 버튼을 누르시면 입력창이 뜹니다. 신설의 경우에는 기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개편 전 자료는 없고요. 개편 후만 모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학과의 소재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과의 소재지는 학교의 소재지와 일치하지만 일부 학과의 소재지가 시군구가 다르게 위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학과 소재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과대학은 4년제 대학의 학부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은 이 부분이 무조건 단과대 구분 없음으로만 선택될 겁니다. 이 단과대학은 전체 대학에서 사용하는 단과대학명이 선택지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선택 가능하실 텐데 만약 단과대명이 우리 학교에서만 고유하게 사용되는 명칭이어서 추가가 따로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단과대학명 추가 요청 버튼을 통해서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승인 받으신 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 명칭은 돋보기를 눌러보시면 선택 입력 또는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영중문 명칭도 비슷하게 선택 또는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저는 AI 경영 이런 전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AI 기술 경영 융합 전공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영문 명칭도 똑같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마 이렇게 다른 학교에서 뭔가 낸 명칭들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중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 학과 구분 선택하여 입력하여 주시면 되고요. 일반 학과, 모집 단위, 일반 학과와 모집 단위 이렇게 3가지 선택지가 있고요. 교양학부나 자율전공학부처럼 일반 학과지만 상위 모집 단위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학과를 누른 다음에 상위 모집 단위 없음을 여기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보통의 일반 학과라면은 꼭 여기서 상위 모집 단위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일단 일반 학과와 모집 단위 2가지를 동시에 다 사용하는 경우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개편 사유를 선택하여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선택도 가능합니다. 개편 사유에서 기타를 선택하게 되시면 이렇게 기타 사유란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기타 사유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로 내려보시면 첨부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 첨부 파일은 자율분류기술서 작성하실 때 폐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물서에 꼭 필요합니다. 이 첨부 파일에는 주로 학칙에 해당 내용 발췌본이 들어가는 게 통상적이고요. 학칙이 아니면 모집 요강, 회의록 등 해당 교육편제 단위 개편에 대한 학교의 공식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신설의 경우에는 거의 반드시 학칙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학칙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학칙을 첨부해 주실 때 전문을 첨부해 주셔도 괜찮기는 한데 용량 관계상 입학 정원표라든지 해당 부분만 발췌하여 첨부하여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신 후에 저장 버튼 한번 눌러 주실게요. 다음으로 수여하기 부분입니다. 단과대학 및 국문 명칭은 앞에서 작성하신 게 이렇게
네,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는 학위 과정 구분, 수요 학위명, 학과 특성, 수업 연한, 주 야간 구분, 사범계 구분, 첨단학과 유형, 첨단학과 승인 후 최초 모집 연도, 본 예과 구분, 대학원 정원별 입학 구분, 그리고 계약 정원제 여부 이렇게 네, 입력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작성하실 내용은 사실 학과가 다 만들어질 때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따로 뭘 정하시거나 하실 것은 없고 그냥 정해진 정보를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학위 과정은 학사로 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수요 학위명은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학위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학과 특성 및 학제별로 다르게 선택지가 뜨는데 각 대학에서 해당하는 것들 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4번계 구분 같은 경우에는 교원 자격증이 발급되는 학과만 4번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학과는 비사범계입니다. 첨단학과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학과들만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본 예과 구분 또한 해당하는 학과들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해당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 본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검증에서 걸리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하는 학과들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계약 정원제 부분이 2024년도부터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도 만약에 이 학과가 계약 정원제에 해당하는 학과라면은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니시면은 체크를 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교육 목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여기 노란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미리 이렇게 교육 목표들을 여기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선생님들 그냥 들어가시면은 비어 있을 겁니다. 교육 목표를 쓰시고 교육 목표 저장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걸 누르지 않고 키워드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교육 목표를 먼저 저장하세요 라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꼭 목표를 입력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입력창이 뜨는데요. 요새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학과의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 등을 포함해서 그 학과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몇 가지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키워드는 반드시 꼭 단어 형식으로만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문장을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키워드이기 때문에 단어 형식으로만 입력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입력하신 후에 이제 교육과정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이렇게 노란 셀을 더블 클릭을 하여도 입력이 활성화되지 않고요. 꼭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서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교육과정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엑셀 다운로드, 엑셀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욱 편리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파일에 교과목명, NCS 대분류 코드, NCS 대분류명,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 해설 이렇게 입력을 하셔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NCS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되면 여기 NCS 대분류라는 두 번째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NCS 정보 입력하실 때 그냥 입력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이 시트에서 대분류 코드를 꼭 맞춰서 세트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미리 아까 작성을 해둔 교육과정 파일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엑셀 파일 업로드 하게 되면은 기존에 적혀 있던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적으셨으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 엑셀 파일 안에 기존에 적었던 것들을 입력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업로드를 하는데 시간이 좀 양이 많은 경우에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버튼 어, 그리고 네, 닫으시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진로 취업 분야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로 취업 분야도 이렇게 노란 셀을 더블 클릭을 해도 입력이 활성화되지 않고요. 여기도 등록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이렇게 팝업이 뜨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엑셀 다운로드, 엑셀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셔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추가 버튼을 이렇게 하나씩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는데요.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진로 취업 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경영 이렇게 치면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엑셀 다운로드 하셔서 업로드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만약 하신 경우에는 업로드 후에 저장을 하시고 창을 닫으시면 진로 취업 분야가 여기 이렇게 쭉 나올 거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진로 취업 분야 입력도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자율분류 결과 탭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에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표준분류 계열을 설정해 주시는 건데요. 이 표준분류 계열의 설정은 이 학과의 일반 속성 및 교육 속성을 종합하여 가장 적합한 대중소분류 계열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표준분류 계열을 설정을 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 게시판, 자료실에 가보시면 게시글로도 탑재해 드렸고요. 입력 시스템 공통 게시판 자료실에도 저희가 탑재해 드렸습니다. 대학에 책자로도 저희가 아마 발송을 해드렸을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의 바탕으로 해당 학과 표준분류 대중소 계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설학과에 대한 자율분류를 하실 때 참고자료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 알림이 게시판, 자료실 전체 대학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과 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1년에 2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이 대학 알림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하단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학부, 학과 리스트도 이렇게 탑재해드리고 있고요. 또 보시면 여기 교육 과정도 이렇게 저희가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하실 때 이렇게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학교들의 어떠한 학과들 아니면 비슷한 학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싶을 때 이렇게 교육과정과 다른 학교들의 학부, 학과 리스트를 좀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표준분류, 계열분류는 전공 교육과정이 무엇인지가 계열분류의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이고요. 대학 자체 계열분류는 거의 표준분류 계열과 동일하게 가지만 부득이하게 등록금 책정 등 행정상의 이유로 표준분류 대계열과 상이하게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 자체 계열은 100% 학교의 자율 선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행정상으로 정한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대학 자체 계열은 대계열이 자연과학 계열이나 예체능 계열인 경우에는 중계열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외에 인문사회 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경우에는 대계열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는 아까 전에 AI 기술 경영 융합 전공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인문사회 계열의 경영경제, 경영학으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대학 자체 계열까지 모두 입력을 해주시고 난 다음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융합 여부 입력 칸이 있는데요. 이 학과가 교육편제단위 조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융합학과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렇게 융합 여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융합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좌측에 몇 가지 탭이 더 생기는데요. 융합 정보, 융합 현황, 융합 교과목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까지 하신 다음에 상단에서 자율분류 결과를 한번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 탭의 가장 하단에 보시면 자율분류 근거로 사전적 자율분류, 사후적 자율분류, 해당 없음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경우에 무엇을 선택하시는지는 저희 지침서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적 자유분류의 경우에는 이미 학과를 만들 때부터 이 학과의 교육 목표, 전공 교육 과정 등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과를 만들 때부터 표준 분류 계열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대부분의 학과는 사전적 자유분류 근거를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사후적 자유분류는 요즘 학부 안에 전공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학부는 그 자체의 교육과정은 따로 없고 약간의 지붕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지붕이 되는 학부 아래에 여러 전공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각각의 전공들의 특징을 유추해서 그 학부의 계열 분류를 귀납적으로 결정해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없음은 학과명이나 단과대만 단순 변경되고 전공 교육과정은 다 동일해서 표준분류 계열도 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을 때 해당 없음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좌측에 탭이 무엇이 생기는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자유분류 결과 탭 가장 하단에는 자유분류 기술서 확인서 파일을 탑재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자유분류 기술서 확인서는 신설이거나 표준분류 계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탑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외에 폐지나 표준분류 계열 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명칭 변경, 단과대 변경 등은 확인서 탑재가 필요 없습니다. 이 자유분류 기술서 확인서는 자유분류 기술서 작성을 모두 마치신 후에 이 상단에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이 기술서가 하나의 문서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이 문서에 넘기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맨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중간쯤에 위 자유분류 기술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하고 소속학과, 직급, 성명, 서명 이렇게 하는 란이 있는데요. 자유분류 기술서 작성을 마치신 후에 인쇄 버튼을 누르셔서 인쇄하신 후 여기 서명하신 다음에 스캔을 하여서 이곳에 탑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설이나 표준분류 계열 변경이 수반되는 변경인데 자유분류 기술서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자유분류 기술서를 제출하실 때 제출이 안 됩니다. 자유분류 기술서 확인서를 첨부해달라는 팝업창이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분류 결과 탭에 오셔서 꼭 하단에 확인서 첨부 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우선 사전적 자유분류로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해볼게요. 우선 명칭 교육 목표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입력한 정보가 모두 넘어와 있고요. 가장 오른쪽 탭만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관련 소계열 범주 포괄성 이라는 아까 저희가 이제 안내해드린 가이드라인 책자에 나와 있는 해당 소계열의 기술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소계열을 경영학으로 했었잖아요. 이 경영학에 대한 기술 규정이 이렇게 끌고 와져 있고 우리 학과가 이 소계열 기술 규정을 얼마나 포괄하고 있느냐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학과는 아마 포괄 또는 부분 포괄이 선택이 될 겁니다. 이거는 임의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포괄 안음을 선택하는 경우는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다면 학과에서 이 학과의 소개열을 이걸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자유분류 기술서 제출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괄 또는 부분 포괄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꼭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우리 대학의 해당 학과 교육과정과 타 대학의 유사학과 교육과정을 비교해보는 작업을 하시는 곳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고요. 이 학과의 표준 분류 계열 분류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3개 대학까지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한두 개만 비교하시고 넘어가셔도 되시고 하나도 안 하셔도 사실 무방하기는 합니다. 비교 대상 대학을 선택을 해보시려면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학과명을 일부러 입력을 하시고 조회를 해보시면 해당하는 학과명을 가지고 우리 학교가 분류한 동일한 계열로 분류한 학교들의 학과들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저는 한번 기술 경영으로 검색을 해보겠는데요. 비슷한 학과들이 대부분 대학원에 있네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타 대학의 교육과정과 우리 대학의 이 학과의 교육과정이 얼마만큼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탭을 통해서 우리 학교랑 비슷한 학과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랑 똑같이 똑같은 소개열로 분류한 학과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교육과정 등록 여부가 Y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교육과정 비교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 비교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몇 가지만 비교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도 입력 후에 저장은 눌러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학교가 이 학과를 처음으로 만든 학교인 경우에는 사실 비교할 학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 주셔도 무방합니다. 교육과정 유사도는 100점 만점이 아니라서 점수는 100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200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동으로 산출되는 시스템이라 숫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학교와의 비교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이니까 크게 고려를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진로 취업 분야입니다. 진로 취업 분야는 따로 하실 건 없어요. 이미 표준 분류에서 해당 소개월의 범주로 진로 취업 분야를 몇 가지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선택한 취업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업데이트를 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들이 더 많이 입력하신 경우에는 이 포괄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열 분류의 근거 참고 자료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하신 후에 한 번 더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따로 더 뭔가를 추가를 하고 싶다, 뭔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더 하시고 네,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의 작성은 끝이 납니다.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를 선택하신 경우에 대해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사후적 자율분류를 선택하게 되면 아까 사전적과는 다르게 사후는 여기 하나의 탭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 노란색으로 분류 근거 비율을 이렇게 선택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학과 전공 정원 비율, 하위 교육 편제 단위 소속 소개할 범주간 비율, 하위 교육 편제 단위 제한 없음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씩 한번 입력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학과 전공 정원 비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하위 교육 편제 단위가 뭔지를 적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세 가지 정도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예시니까 그냥 제가 편하게 적겠습니다. AI 전공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뭐 AI 전공으로 뭐 30명, 뭐 경영학 전공으로 뭐 80명,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전공으로 뭐 40명 이렇게 뽑는다고 예시를 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분류 근거 계산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비율로 따졌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경영학이 53%, 그래도 그나마 제일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 비율을 하위 교육 편제 단위 소개할 범주간 비율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또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비율이 뭐 33%. 만약에 요거를 비슷한 걸로 얘도 인공지능 공학으로 바꿨다 이러면 비율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여기를 제한 없음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입력은 지금 여기도 다 보면은
기울기 처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입력된 게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대로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뭐 이렇게. 근데 뭐 사실 이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는 자주 사용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하는 것을 예시로만 보여드렸고요. 다시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로 돌아가서 아까 작성하던 부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융합 여부에 융합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융합 정보 탭 쪽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융합 현황 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면요. 융합에 대한 이런 간단한 기준이 나와 있고요. 저희 지침서를 보시고 융합 기준에 부합하는 학과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각 대학에서 쓰시는 학과 명칭에 융합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꼭 융합으로 입력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현재 단위 조사에서의 융합학과는 지침서에 나와 있는 융합학과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융합학과의 계열은 주계열 하나를 포함해서 최대 4개까지 입력하실 수 있고요. 추가 버튼을 통해서 눌러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융합 현황에서의 주계열은 앞에서 정한 자율분류 계열과의 표준분류 계열과 일치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자율분류 여기서 이제 인문사회 계열, 경영경제, 경영학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먼저 미리 입력을 해두었는데요. 주계열은 인문사회 계열, 경영경제, 경영학.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부계열을 제가 2가지 정도를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부계열에 공학계열의 전기전자컴퓨터, 정보통신공학, 그리고 인공지능공학 이렇게 2가지를 한번 넣어보았고요. 비율은 여기서 이제 정해져 있는 비율이 이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특히 여기 근데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 입력 담당자분께서 임의로 입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부적으로, 학과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과장님과 함께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 비율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나면 융합 교과목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시면 앞에서 입력하신 교육과정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교과목들 중에서 융합 교과목을 체크하실 수 있고요. 최소 3개 이상 또는 전체 교과목에서 20% 이상 융합 교과목이 있어야지만 융합학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융합 계열은 앞에서 입력한 융합 현황의 주부 계열이 자동으로 딸려오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저희가 한번 AI 경영 개론을 등록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열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 만약에 AI 융합 경영 개론이라는 수업이 경영학이랑 인공지능학 이렇게 2가지의 융합 수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수업은 뭐 이게 이제 3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3가지를 다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든 과목이 다 융합 과목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기초 과목들도 있을 것이고 융합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과목들만 이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융합 교과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이제 자동으로 퍼센테이지가 계산이 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계산이 되어서 이제 만약에 융합 교과목 수가 3가지 이상이거나 뭐 20% 이상 충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이 입력 과정을 다 끝마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붙임으로 교육과정 추가 정보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곳이고요. 융합학과이신 경우에는 융합 교과목까지 작성을 하시면 그리고 일반 학과인 경우에는 이 사전에 진로 취업 분야까지 작성을 완료하시면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대로 제출을 누르면 제출이 안 되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 첨부 후에 제출을 이제 바란다는 팝업이 뜨고요. 이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본에 자율분류 결과 탭에 들어오시면 여기 밑에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를 첨부하는 탭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첨부를 하느냐 하시면 여기 이제 작성을 다 마치신 후에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 이제 인쇄를 보시면 여기서 아마 한 마지막보다 조금 앞쪽에 이 위 자율분류 기술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페이지, 여기에 이제 소속학과 직급 서명을 하시고 이거를 출력을 하셔서 이거를 스캔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딱 첨부를 해주시면 이제 제출을 누르시면 네,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학과장님 서명을 받아서 스캔본을 탑재하신 뒤에 제출하시면 이 모든 작업이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율분류 기술서 변경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은 국문 명칭, 단과대, 학과 특성, 주야간 구분, 표준분류 계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표준코드 관리,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탭에서 해당되는 대학 선택하신 다음 학부, 대학원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가 쭉 나옵니다. 변경한 학과를 선택하신 다음에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과명이 변경되었다 하시면 여기 국문 명칭에 가셔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여기 학부, 학과, 명칭 변경 이렇게 선택하시고 선택사를 선택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때도 중요한 거는 이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학칙 등의 첨부 파일을 꼭 탑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에 내려보시면 첨부 파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 학칙 등 첨부 파일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간혹 자율분류 기술서를 통해서 변경하실 필요가 없는 정보를 변경하신다고 자율분류 기술서를 쓰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예를 들어 이런 영문 명칭이나 중문 명칭, 모집 단위, 학과 구분, 그리고 또 소재지나 수여학위 같은 이런 간단한 정보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자율분류 기술서로 변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학과 코드 메뉴 하단에 일반 속성에서 변경하시고 저장하셔도 됩니다.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편 전 자료가 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도를 나가실 수가 있어요.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 같은 경우에 개편 전과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없다면 이렇게 개편 전 데이터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개편 전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개편 후에도 이 내용이 다시 똑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고 진로 취업 분야 또한 이렇게 마찬가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불러오시기를 하신 다음에 일부만 조금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일부 부분만 추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 해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불러오기를 하셨더라도 등록 버튼 누르셔서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작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채워주셔야 합니다. 추가된 정보를 엑셀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모두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셔야 나중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표준 분류 계열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자율분류 결과에서 사전적 자율분류, 사후적 자율분류 선택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고 명칭이나 단과대학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 계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경의 경우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 첨부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표준분류 계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를 자율분류 결과 탭 하단에 여기 이곳에 첨부를 하고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첨부를 안 하시고 이 계열이 만약에 바뀌는 경우에 첨부를 안 하시면 제출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은 두 개 이상의 교육 편제 단위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합은 A 플러스 B가 돼서 C가 되는 경우도 있고, A가 B와 C를 흡수해서 A로 통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와 B가 더해져서 C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합쳐지는 두 개의 학과를 선택하신 다음에 통합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율분류 기술서를 새로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신설 때와 비슷하게 새로 생기는 이 C 학과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A와 B와 C가 더해져서 하나의 큰 B학과로 만들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그 유지가 되는 학과에 기존 학과 체크를 하신 다음에 통합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때 기존 학과를 체크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제출할 때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나중에 자율분류 기술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흡수 통합의 경우에는 그 흡수하는 학과의 기존 학과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의 경우에도 이 학과 통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학칙 등의 사유를 여기에 꼭 첨부 자료를 꼭 증빙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교육 편제 단위가 두 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A학과가 B학과와 C학과로 나뉘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A학과를 선택하신 다음 분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여기 화면에서 개편 후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분리되는 학과들의 정보를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설 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과들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A학과가 A학과를 포함해서 A학과와 B학과로 분리된다라고 하시면 처음에 이 분리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여기 기존 학과에 체크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분리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하셔야 A학과와 B학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A학과와 B학과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화면이 나왔죠?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제 B학과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 때랑 마찬가지로 기존 학과 체크를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나중에 제출할 때 결국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주의해 주시고요. 분리의 경우에도 학과 분리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등의 첨부 자료를 증빙을 꼭 여기에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간단해요. 여기 폐지하고자 하는 학과를 선택하신 다음에 폐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또 창이 다시 나오죠. 여기 창에서 개편되는 사유, 폐지되는 사유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사 중에 대학에서 제출한 자율분류 기술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수시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표준코드 관리에서 자율분류 기술서 현황조회 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탭이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작성 중 탭에 있는 건 우리 대학에서 자율분류 기술서를 열어서 한 번이라도 저장을 한 것들이 있다면 모두 나옵니다. 여기 저장을 했지만 아직 제출 전인 자율분류 기술서들을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기술서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율분류 기술서가 이렇게 다시 창이 열리고 여기서 다시 이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대학의 표준분류 대학 관리자 선생님들께서는 그 다른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시던 자율분류 기술서를 이어서 쓰실 수 있는, 수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표준분류 대학 관리자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쓰시던 기술서를 열어서 이 내용을 수정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 버리시면 여기 작성자가 기존에 작성하시던 선생님에서 대학 관리자 선생님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변경이 되어버리면 이제
기존에 작성을 하셨었던 그 작성자 선생님께서는 이 자율분류 기술서를 수정하실 수 없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자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유의하셔서 수정이나 저장 버튼을 가급적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행 중 탭에 있는 것들은 이제 대학에서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을 완료를 한 다음에 제출은 했지만 아직 공시센터에서 검토 중이거나 혹은 이제 심의가 필요해서 심의 단계에 올라간 것들이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으로 심의 완료 탭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센터에서 처리가 바로 되지 않고 심의로 올라간 것들 중에서 심의가 완료된 것들, 심의 상정한 건들 중에서 심의가 완료된 것들이 여기 심의 완료 탭에 뜨게 되고요. 저희가 표준분류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60여 분의 대학 전임교원분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각 표준분류 계열의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의 결과는 수용 또는 조정 등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확인 완료 탭에서는 이제 센터에서 수용한 건들, 그리고 심의가 완료된 건들에 대해서 대학이 확인 처리를 완료하면 여기 확인 완료 탭에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 코드 확정일이라는 게 뜨는데요. 대학에서 확인 처리까지만 완료된 상태에서는 여기 코드 확정일이 뜨지는 않고요. 대학에서 확인 처리가 완료된 후에 센터에서 코드 확정까지 완료가 되면 여기에 코드 확정일이 나옵니다. 여기 추가 작성 요청 탭에 있는 것들은요, 대학에서 제출한 자율분류 기술서에 뭔가 보완사항이 필요해서 저희가 추가 작성을 요청을 드리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건들이 여기 쌓이게 되고요. 여기 추가 작성 칼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는 다 작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미작성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추가 작성이 안 된 건들이 미작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추가 작성 요청 건수는 추가 작성으로 요청된 전체 건수이고요. 조사 마감 시에 여기 미작성으로 되어 있는 건이 없으면 됩니다. 여기가 모두 작성으로 나와 있는지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자율분류 기술서 제출을 하셨는데 뭔가 틀린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안에 내용을 좀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표준 코드 관리, 자율분류 기술서, 자율분류 기술서 수정 요청 탭에 들어가셔서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탭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뜨거든요. 이거 수정 요청 방법이니까 이렇게 바로 또 끄시지 마시고 한번 내용 확인 부탁드릴게요. 수정 요청 방법은 일단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대학 선택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정 요청 작성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팝업창 안에서 다시 한번 조회 버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에서 그러면 작성하고 있는 기술서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정할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고 수정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오타나 뭐 띄어쓰기, 수업 연한 변경 등 아주 간단한 작업이면 굳이 자율분류 기술서 회수에 체크를 안 하시고 그냥 여기에 사유에 내용에 자세히 적어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해드릴 수 있지만 대학에서 직접 내용을 수정해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꼭 여기 자율분류 기술서 회수 버튼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수정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체크를 하시고 수정 요청을 하게 되시면 이제 자율분류 기술서 현황 조회에서 작성 중 화면에서 다시 이 자율분류 기술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술서를 이제 자율분류 기술서 현황 조회에서 가서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